코스나인. 지난 2018년도죠.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관리 종목에 편입된 이후에 상장 폐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이 됐고 내부 제보자의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 대주주였죠. 크루셜텍 그리고 현재 최대주주인 아이큐어 모두 다 상장사라고 합니다. 이 코스나인으로 인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로 당시 2018년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었나요? 네, 코스나인은 지난 2018년도에 영업손실 4년 차에 해당되는 해였습니다. 이 해에 만약에 영업손실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3월 달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무조건 이 영업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코스나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업손실 만약에 5개년 차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면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가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축구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가 있는데 레드 카드는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퇴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지금 그걸 피해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방법이었었는지는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상장 폐지 위기를 당시에 벗어났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예, 2018년 당시에 이 코스나인의 대주주였던 이 크루셜텍은 4개년 차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편입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서둘러 이 코스나인을 매각하고자 한 건데요. 이를 인수해서 사업을 정상화하고 해결하겠다는 신봉기 외 2인의 인수자를 통해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다시피 인수자 측인 하루 엔터테인먼트와 시그널 피처스의 이사인 이 신봉기 씨가 신규 등기 이사로 선임된 이 공시사항이 지금 현재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대표이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부대표이자 신규 최대주주가 된 강문현 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인수자 측 멤버에는 SGA 파트너스 부사장인 권현주, 시그널 피처스의 김정아 대표, 하루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최훈 씨가 이제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된 거죠. 근데 당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실질 인수자는 신봉기 이사고 딜로이트 회계법인 부대표 출신인 이 강문현 씨는 바지 사장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시쳇말로 바지 사장, 경영을 맡게 된 경영 대표인데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또 부대표였었어요. 누구보다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텐데 참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매출이라고 보이는 그 의혹이 아직은 의혹입니다. 최종 사법부의 판단, 금융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가공 매출 의혹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해서 과정이 진행됐나요? 예, 인수 후에 이 신 씨는 영업 실적 개선이 이제 되지 않자 2018년 11월경에 함께 이 인수에 참여한 SGA 파트너스 임원들한테 이 18억 원을 각출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18억 원을 같이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각출하자는 요구가 단번에 거절되자 이 신 씨는 매도자였던 크루셜텍을 압박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영업손실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인수에 참여했던 강문현 그리고 박성근에게도 채무 연대 보증을 사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취재 결과 강문현 전 코스나인 대표이사와 박석근 이사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우선 회사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회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이사 요구에 맞춰서 18억을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주채무자는 코스나인이 아니라 사회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아 씨가 있는 이 시그널 피처스가 이 실질적인 이 채무의 관계에서 이 채무자로 나섰습니다. 이후에 이 신이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인
최은 씨가 이 대표로 있는 하루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를 코스9에 양도를 했고요. 이 코스9이 이거를 이제 개발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업 가치가 없는 이 플랫폼 사업권을 따내서 시그널 피처스에 재매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매출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16억 6천만 원 상당의 장부가액을 만들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현재 이제 그 보고서에는 1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면 금액은 18억 4천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루셜텍에서 금전 사용해서 이제 연대 차무자로 보증이 되어 있는 이 자금 18억 원과 상당히 동일한 금액이기도 하고 시기도 일치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18억이라는 자금을 빌려와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갔다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분식회계 반박 그 언론 또 기사 보도가 전일자로 나왔는데 코스9 측은 정상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았고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분식회계로 추정되는 이러한 18억의 자금 돌리기가 과연 어떻게 분식회계로 적용될 수 있을지 회계당국, 금융당국의 의견이 있네. 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최근 2년간 주요 감리 지적 사례 그리고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스9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이상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위 제조, 판매로 매출을 계상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자금 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 관계자를 개입시켜서 순액을 이 총액으로 회계 처리한 그러한 분식회계 적용 가능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그 유사한 사례들이 워낙 많이 분식회계로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예 그 백서로 이렇게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과연 금융당국에서 이번 코스9의 2018년도 매출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법적 조치를 하게 될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9은 현재 상장 기업인 아이큐어가 또 최대 주주로 있어서 만에 하나 분식회계로 과거에 그 상장 폐지에 소급 적용될 경우 지금 상장 폐지 실시 심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큐어 또 과거의 또 매도자 크루셜텍 당시 크루셜텍 현재 그 대표이사는 또 벤처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건준 대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그 범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주주들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18억 원을 돌리면서 발생된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과연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인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